우리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5년 일본처럼 갈 거냐 아니면 미국처럼 갈 거냐 그러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니어 파트너스에서 은퇴하실 분들이 경제를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존리의 부자학계 존리 대표고요. 이번에 소개시켜드리는 시니어 파트너스에서 금융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드릴까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가 미국이 왜 저렇게 강대국이 됐을까,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경험을 좀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다니던 회사 이름이요, 스커더 스티븐슨 클락이라는 회사였어요. 제 인생에서 많은 영향을 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스커더라는 사람하고요, 스티븐스라는 사람하고 클락이라는 사람 세 사람에서 만드는 회사예요. 그리고 세계 최초의 자산운용사였습니다. 1919년인가 처음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오랫동안 일했는데요. 한 15년 정도 일했는데요. 그 회사에서 고객 중에 하나가 AIRP였어요. 그래서 저하고 AIRP와 한국의 시니어 파트너스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 AARP가 뭔가 궁금하다가 이게 한국에 꼭 필요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시니어 파트너스라는 이름으로 우리 미국에서 AARP가 했던 것처럼 한국에서도 같은 성공을 하고 싶어서 만들었고요.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꼭 회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커더 스티븐슨 클락에서 제가 일하면서 뭘 느꼈냐면요, 제가 1980년대 미국에 갔거든요. 1980년대 미국에 갔는데 그때는 미국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을까요? 자동차도 그렇고요, 또 철강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잘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아시아 국가들한테 자리를 밀려줄 수밖에 없었죠. 한국이 잘 되기 시작했고, 특히 일본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새 주식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당시에 일본이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일본 기업들이 훨씬 더 미국 기업보다 컸습니다. 미국은 망하는 줄 알았어요. 저도 대학교 졸업할 때 취직이 힘들었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하게 되면 막 파티 열할 정도로 그렇게 경제가 어려웠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해서 그 위기를 극복했을까요? 미국은 중요성을 알았어요. 금융. 왜 금융이 중요하냐? 경쟁력을 잃었지만은 금융의 중요성을 아는 거예요. 뭐냐면 돈이잖아요, 금융. 그래서 그 돈이 어떻게 투자가 되느냐가 미래를 결정하는 거죠. 제가 처음에 회사에 들어갔을 때 퇴직연금, 그동안은 퇴직연금을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 거 보통 생각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너무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퇴직하고 은퇴한 사람들에게 계속 생활비를 대주다 보니까 기업들도 힘들어지고 하니까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개혁이 뭐냐면 401k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401k. 이게 미국의 퇴직연금이고요. DC형이라는 것의 뜻이에요. DC형. Defined Contribution. 약간 좀 지금부터 좀 어려워지는 것 같지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요, 간단하게 해서 퇴직연금을 회사가 아니라 개인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달치 월급을 줄 테니까 그 돈 가지고 본인이 투자를 해서 그 돈으로 노후 준비하라는 거죠. 401k가 맞고요. 이게 DC형이라는 퇴직연금 제도예요. 지금의 미국을 만들게 된 결정적인 계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돈이 주식시장으로 엄청나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월급쟁이들의 돈의 10분의 1이 엄청난 규모로 주식시장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예요, 월스트리트. 주식시장이죠. 월스트리트 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막 들어옵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젊은 사람들이 창업을 시작해요. 창업. 젊은 사람이 창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돈과 젊은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생겨서 옛날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생태가 생기게 되고 거기에 엄청난 기업들이 나오는 거죠. 그 기업들이 대부분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이에요. 구글. 또 아마존. 그 다음에 뭐죠? 애플. 엄청나게 혁신적인 기업들이 나타난 겁니다. 아이디어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무지한 시너지 효과가 난 거죠. 미국이 다시 경쟁력을 회복할 수가 있었고요. 또 결정적으로 뭘까요? 월급쟁이들의 돈이 몇십 년 동안 투자가 되다 보니까 또 미국에서는 이 401k라는 거는요, 60세까지 못 찾게 돼 있어요. 찾지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결정적이죠.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게 한 거예요. 합해져서 무지무지한 엄청난 기업들이 나오게 됐고요. 금융이 발달하게 됐고, 우리가 자산운용사 블랙락이라든가 블랙스톤이라든가 이런 무지무지하게 큰 금융회사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그때 잘 나가던 일본은 어땠을까요? 그때 일본은요, 안타깝게도 그 돈을 엄청나게 벌었는데 그 돈의 대부분이 어디에 들어갔을까요? 부동산에 들어갔죠.
부동산에 들어가다 보니까 30년 내내 하락을 온 거예요. 부동산은 일하는 돈이 아니거든요. 어떤 혁신적인 기업이 아니죠. 단순하죠. 집값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월세가 올라가거나 해서 근데 그 나라의 경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였죠. 그래서 그때 미국은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고 또 일본은 어떻게 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됐고 그 차이가 엄청나죠. 그 혁신적인 기업이 나오고 근데 주식에 대한 태도 주식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 거기서 이제 한 나라는 굉장히 잘 나가는 나라가 됐고 또 하나는 계속 침체하는 나라가 된 거죠. 지금 본론은 뭘까요? 우리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5년 안에 우리 한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일본처럼 갈 거냐 아니면 미국처럼 갈 거냐 그러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니어 파트너스에서 우리 은퇴하실 분들이 이 경제를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손자들한테 우리 다 이런 거를 가르쳐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식 투자는 하는 게 위험한 게 아니라 하지 않는 게 위험한 겁니다. 많은 돈이 주시장에 들어가서 새로운 혁신적인 기업에 투자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안타깝게도 미래가 없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요. 금융문맹이라고 그래요. 금융문맹입니다. 그 문맹은 뭘까요? 돈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노후 준비가 안 돼요. 그리고 괴롭습니다. 내가 돈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돈이 나의 주인이 됩니다. 지금 한국이 그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노인층의 빈곤율이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그리고 노인층의 자살률 세계에서 1등이에요. 우리 시니어 파트너스의 회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손자들, 지금부터 부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동안에 갖고 있던 많은 편견, 이런 걸 다 없애야 됩니다. 무조건 부동산에 투자한다든가,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든가, 그런 편견에서는 이제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금융 쪽에 여러분들 은퇴하신 분들을 위해서 금융 공부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 우리 존니의 부자학교에서는 우리 시니어 파트너스 회원들을 위해서 많은 혜택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금융 공부를 해야 됩니다.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고 주식에 왜 투자해야 되고 그런 걸 공부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금융이 중요하다. 주식 투자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근데 왜 사람들은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을까요? 왜 주식 투자하면 망한다고 얘기했을까요? 그건 우리가 주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자녀들한테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아직도 한국에서는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방법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주식을 왜 사람들은 주식 투자하면 안 될까요?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실패하는 이유. 주식 투자를 타이밍을 맞추는 걸 알아요. 타이밍. 주식 투자를 타이밍 맞추는 걸로 착각합니다. 가격을 맞추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여러분, 가격을 맞추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에 내가 알 수 있는 거는 타이밍을 맞추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주식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는 자본주의에 대한 믿음입니다. 물론 망하는 회사도 있죠. 근데 그거는 극단적으로 잘못 투자했을 때 얘기고요. 좋은 기업에 꾸준하게 투자하면 벌게 돼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장기 투자하는 겁니다. 타이밍은 아니고요. 뭐에 투자하는 거요? 시간에 투자하는 겁니다. 시간에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타이밍이 아니라 시간에 투자하는 거다. 주식이라는 거는요. 내가 기업의 주인이 되는 거 엄청난 일이죠. A라는 회사 주식을 샀을 때는 내가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너무나 흥분되는 일이죠. 우리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주식을 소유해라. 소유예요. 소유. 주식은 소유하는 겁니다.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소유하는 거예요. 소유.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주식을 사주고 그 주식을 기업을 소유해라. 그렇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할까요? 일찍 시작해요. 일찍.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50세가 넘었는데 나는 60세가 넘었는데 해야 되나요? 당연히 해야 되죠. 왜? 이제 100살까지 삽니다. 그래서 수명이 늘어나고 또 나만 부자 되면 안 되겠죠. 자녀들도 부자가 돼야 되고 며느리도 부자가 돼야 되고 손주도 부자가 돼야 됩니다. 이 금융교육이 중요하죠. 이게 실패하는 거예요. 일찍 하지 않았고요.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고 파는 걸로 생각하고 타이밍을 맞추는 거 하니까 투자가 괴롭죠. 어떻게 하는 걸까요? 투자 성공. 이거는 마치 나무를 심는 거나 똑같아요. 나무를 조그맣게 심죠. 이게 나중에 큰 나무가 됩니다. 그죠? 이때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 지금부터 주식을 사서 모으는 게 노후 준비의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의 재산의 75%에서 80%가 부동산에 몰려 있다고 그래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전 세계 우리가 옆에 있는 일본만 해도 부동산 왕국이었던 일본만 해도요. 부동산 비중의 35%에 불과합니다. 한국은요. 80%예요. 저는 한국의 부동산이 과거처럼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 여러분들 자녀들이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부동산에 모든 자산이 들어가 있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재산의 대부분 부동산이라고 그러면 방법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주식 비중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주가 지수가 5천이 넘었는데 6천이 가까운데 지금 들어가면 되나요? 근데 그거는 6천이 되건 5천이 되건 4천이 되건 상관없습니다. 꾸준하게 넣으셔야 돼요. 타이밍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주식 투자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흔하게 얘기하기를 내 전체 자산에서 주식 비중을 110에서 나이를 뺀 거라고 얘기해요. 미국에서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50살이다. 그러면 약 60% 자산이 주식에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내가 70살이다. 그러면 40%가 주식입니다. 주식은 그러면 뭘 포함할까요? 우리가 주식형 ETF도 주식이에요. 펀드도 주식형 펀드가 주식입니다. 개별 주식만 주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럼 지금 내가 투자 한 번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금 가입하시고요. 펀드 이름입니다. 개설하시고 그래서 ETF라는 게 있어요. ETF. 대표적인 게 코스피 200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에 많아요. 증권회사마다 있습니다. 자산운용사 삼성이 하는 것도 있고요. 미래에셋이 하는 것도 있고 KB증권이 하는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 이름이 조금씩 달라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도 됩니다. 어느 걸 투자해도 별 차이가 없어요. 수수료가 굉장히 쌉니다. 그러니까 일반 펀드보다 ETF가 훨씬 더 유리하게 된 거죠. 과거엔 별로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ETF는 장점이 있죠.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다는 거, 수수료가 싸다는 거, 그리고 다양하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ETF에 사서 이건 하루에 10,000원이라도 살 수가 있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당장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도 가 있고 손자들 학원비 저는 ETF로 바꾸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같이 해야 돼요. 미국의 유태인들은요,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시작합니다. 할아버지가 손주들한테 ETF 사주는 것. 여러분들도 손주들한테 선물을 사주는 거나 돈을 주지 말고 그 대신에 그 돈으로 ETF. 한국의 코스피 200, 코스피 200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 주식의 200에 사는 겁니다. 주가가 많이 오를 수도 있죠. 많이 올랐어요. 이래서 또 무서워서 또 못 사고 또 기다리고 그런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투자하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금씩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저는 우리 은퇴하신 분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자녀들 교육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자녀들을 부자로 만드는 거, 그리고 우리 손주들도 경제 독립하게 하는 거,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이게 만약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골드만삭스라는 회사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금융 경쟁력을 가진 국가 2등 정도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깜짝 놀랐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얘기죠. 다만 돈을 안 가르쳤고 금융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힘들었던 겁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는 시니어 파트너스, 은퇴하신 분들, 영리한 분들, 이런 분들이 나라를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잡아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필요한 거 딱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5년 동안에 어떻게 활성화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진정한 강대국이 될 거냐, 아니면 일본처럼 천천히 경쟁력을 잃어가는 나라가 될 것이냐. 이 시니어 파트너스의 우리 회원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또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시고 질문을 남겨주시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니어 파트너스의 금융을 담당하는 존리 대표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많은 회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